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고려시대의 농업과 수공업인데요. 우선은 이제 귀족과 농민의 경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농업 기술이에요. 농업 기술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귀족의 경제 기반. 귀족의 경제 기반은 대대로 상속받은 토지와 노비, 원래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관료가 되어받은 과전과 노동이 있다. 과전입니다. 전식과죠. 관료가 되면 관직 복무와 직역의 대가로 받은 토지, 그래서 전식과의 전지예요. 과전은 관료가 사망하거나 관직에 물러나면 반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유족의 생계 유지란 명목으로 그 토지를 일부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때 뭐 구분전입니다. 그 다음에 조세 수치, 귀족들은 과전에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받습니다. 자, 공음전, 공신전, 자, 소유권이 인정된 토지로 세습이 가능합니다. 대체로 수확의 반 정도를 걸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보는 설이 있습니다. 자, 토지의 세습관리 읽어보시고요.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해하려고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녹봉리도 중요한 건 이거요. 혼조로미가 관리의 급여는 전식과를 원칙으로 해요. 원칙으로 하는데 토지가 부족하거나 할 때 뭡니까? 추가적으로 나라에서 세금 거둔 다음에 그다음 뭐야? 쌀을 직접 주는 게 녹봉입니다. 전식과가 원칙이 돼 녹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예전에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전식과 제도를 운영할 때는 오로지 전식과만 지급했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전식과를 기준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녹봉을 더 주기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종 때 완비된 녹봉제도에 따라 현직에 근무하는 관리들은 쌀, 보리 등의 곡식을 주로 받았으나 때로는 배나 비단을 받기도 합니다. 자, 지급 방식 녹봉 1년에 2번씩 녹패라는 문서가 있어요. 창구에 제시하고 받았다. 지급 기준은 관료를 47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은 400석, 최하 등급 47등급은 10석을 받았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자신의 소유지, 귀족들은 원래 부자예요. 자신의 소유지에서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소유지를 노비에게 경작시키거나 토작을 시켜 생산량의 반을 거두기도 합니다. 자, 외거 노비의 신공이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비는 자유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나라에 세금 내는 의무는 없는데 주인에 대한 의무가 있지. 그래서 외거 노비에게 뭡니까? 신공을 거둬요. 주인에게 내야 될 할당량이 있어요. 매년 배나 곡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공 나와 있는데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추상적으로 뭡니까? 시키면 일을 안 하지. 자, 저기 밭이 있으니까 저 밭에서 농사 지은 건 다 내 거라고 추상적이게 뭐야? 대충 농사 짓고 뭡니까? 논 다음에 농사 망했는데요. 할 수 있으니까 뭡니까? 비교적 구체적으로 뭐 1년에 쌀을 몇 섬을 내라 이런 식으로 뭡니까? 구체적 액수를 정해줍니다. 신공입니다. 일단 이거 보시고요. 자, 농장의 소유 확대 방법. 자, 권력이나 고리대를 이용해서 농민에게 토지를 빼앗습니다. 불법이지. 헐값에 사들여 개간하거나 토지를 늘립니다. 그래서 농장을 늘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 이렇게 늘어난 토지가 농장이다. 귀족은 부재지족. 땅이 너무 넓으니까 모든 귀족이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 대리를 보내는 거예요. 땅에 존재하지 않는 땅 주인, 부재지주입니다. 소작인을 관리하고 지대를 거두어간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빌딩이 있는데 내가 빌딩 건물주다라고 치면 뭐 여러분이 빌딩 건물주다 치면 뭡니까? 여러분 빌딩 관리는 남에게 맡기고 그럼 여러분 딴 데서 무슨 뭐 벼슬을 한다거나 할 수 있지. 그런 게 부재지주예요. 자, 귀족의 생활입니다. 사치스러웠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문벌 귀족이나 권세족들은 그래서 전기 후기 이렇게 문벌 귀족 권세족들은 큰 누각을 짓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을 뿐 아니라 지방의 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이나 참이다. 그들은 외출할 때 남녀 모두가 시종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다녔다. 기사 딸리 뭡니까? 말을 뭡니까? 타고 다닌 거고요. 자, 중국에 수입한 차를 다방에서 즐기기도 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차를 우리가 쉽게 마시지만 그 당시에는 차가 사치품이에요. 귀족이 주로 이용했다는 것이고요. 자, 비단과 고운못이다. 자, 귀족들은 전문 기술자들이 만든 왕실이 쓰거나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던 비단과 고운못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귀족의 생활 읽어보시면 돼요. 이걸 뭐 딱 보여준다. 뭐 김 나와 있다. 채롬 나와 있습니다. 사치다.
그래서 뭐 서로 다퉈 재물을 탐내 마구 거둬들이기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려시대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생활이다. 자, 농민의 경제 생활입니다. 자, 출제빈도가 높은 건 실제 여기 파트입니다. 농민의 경제 기반은 토지 경작. 자, 자영농, 자기 땅이 있는 농민이지. 조상이 물려준 토지 민전을 경작했고요. 소장농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뭡니까? 국공유지라 다른 사람의 소유지를 뭡니까? 빌려서 경작합니다. 자, 기타 품팔이하거나 부녀자들이 삼배나 모시 비단 주로 집에서 뭐예요? 옷감을 짜죠. 자, 다음 개간활동. 자, 대개 농민들은 소득을 늘리려고 황무지를 개간합니다. 원래 농지가 아닌 데를 개간해서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웠고요. 자, 토지 개간. 농민이 진전이나 황무지. 진전은 뭡니까? 경작하던 주인이 방치해서 황폐해진 토지예요. 이거를 뭡니까? 개간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는데요. 일정 기간 면제해줍니다. 일정 기간. 자, 일정 기간 세금 안 거둘 테니까 열심히 경작해라. 개간해서 경작해라 이런 거지.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토지가 개간할 경우 어떻게? 토지를 계속 꾸준히 늘려나갈 경우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가 증가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관장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면세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진전 같은 걸 개간할 때 주인이 있으면 소장료를 감면해주고 주인이 없으면 개간하는 사람의 토지로 인정해줍니다. 진전 보시고요. 자, 저습지와 간척지입니다. 12세기 이후 연해 안에 저습지와 간척지소 개간, 경작지가 확대되어 갑니다. 자, 농업기술 발달, 수리설, 저수지예요. 김제, 벽골제, 밀양수산제 개축되었고요. 소규모의 재현, 저수지가 확충되고 해안의 방조제 등이 만들어집니다. 자, 수리, 관계시설, 농업기술이 점차 발전합니다. 자, 수리설과 벼농사 발달 읽어보시고요. 자, 농기구입니다. 호미와 부습 등의 농기구와 종자도 개량됩니다. 그 다음에 12법 배필을 빡빡빡 친 다음에 자, 고려시대 때 옵니까? 12법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밭을 묵혀서 그 밭에 자란 풀을 태우거나 갈아엎어 비료를 주던 방식에서 들의 풀이나 갈대를 베어 태우거나 갈아엎은 녹비 동물의 배설물, 풀이나 갈대와 함께 사용한 퇴비가 만들어집니다. 읽어보세요. 결과 12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가 점차 감소하고요. 꾸준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경지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심경법 일반화. 자, 고대에 보급되기 시작했던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고려 후기에 들어와 일반화됩니다. 그 다음에 윤작법. 고려 말의 반농사의 2년 3작 윤작법이 보급됩니다. 보급. 일부 도입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양법. 자, 모내기법이죠. 직접 여러분, 논에 직접 씨를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모판이지, 모판. 모판에 심어서 좀 자란 다음에 풀을 뽑아서 옮겨서 꽂는 것. 이사 간다고 해서 이양법이에요. 고려 말에 직파법, 직접 씨를 뿌리는 법 대신에 이양법, 남부지방의 일부에 보급된 정도로 발전합니다. 이건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양법은 조선시대 때 많이 나와요. 조선시대 때 농업 가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결과 고려시대 농업기술 발달에 따라 생산력이 증가했다. 고려의 농업 역시 읽어보시고요. 농민몰락이다. 고려 후기의 농업 생산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권문세족들이 농민의 토지를 빼앗아 거대한 농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꾸준히 늘었지만 농민이 망하는 이유는 뭐야? 정치적인 문제인 거지. 지배층이 부패하니까. 지나치게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농민은 몰락했다. 자, 몰락한 농민들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노비로 전락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농업기술 나와 있는 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고대입니다. 신라가 있던 시대죠. 자, 우경이 보급됐습니다. 우경이 보급되었고요. 보급됐다는 건 뭐야? 전국적으로는 안 하고 하는 데만 한다는 거지. 그것이 고려 후기 때 우경 일반화입니다. 전국에서 다 하는 게 일반화예요. 그 다음에 2년 3작 윤작법 보급됩니다. 일부에서만 하고요. 그 목화가 역시 보급되어서 일부에서만 하다가 조선 전기 때 뭐야? 2년 3작이 전국적 일반화돼요. 어디를 가도 다 하는 거야. 일반화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네, 목화의 재배도 일반화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요 부분 정리해서 잘 보시고요.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농서가 있어요. 농서. 문화 파트에 또 나오는데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서적입니다. 농업기술을 농업서적. 보시면 지금 공부한 데는 여기에요. 농상집요예요. 고려 후기 때 뭡니까? 이암이 수입한 책이에요.
다음에 농사직설입니다. 조선 전기 때 정초란 사람이 쓴 뭡니까? 최초의 자주적 농서입니다. 씨앗의 저장법이나 모내기법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농가집성 조선시대 후기에 뭡니까? 신속이 저술했고요. 이양법에 뭡니까? 전국적 일반화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요 직성해서 보통 외워요. 시기적으로 보시면 뭡니까? 고려 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딱 시기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요 직성 보통 이렇게 외워요. 이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농서들입니다. 농업 서적이에요. 연결해서 여러분 지금 나온 김에 한꺼번에 정리해 두시고요. 농서는 뒤에 옵니다. 문화파트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수고업자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고려의 수고업은 관청수고업, 소수고업. 그래서 관청수고업과 소수고업은 국가가 주도하죠. 이건 전기예요. 사원수고업과 민간수고업은 뭡니까? 민간 영역이지. 이건 후기입니다. 그 시험 문제 바꿔서 낸 적 있어요. 보통 여러분 고려시대건 조선시대가 뭡니까? 전기에 국가의 힘이 강할 때 국가가 통제합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건 전기고요. 국가의 주도에서 점차 벗어나는 건 후기다. 전기, 관청수고업, 소수고업이고요. 후기 땐 사원수고업, 민간수고업이다. 자, 수고업 종류, 관청수고업. 자, 운영방식, 중앙과 지방에 있는 수고업 관청에서는 벼슬아치, 이게 관리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일할 기술자들, 민간인이지 공장 안, 뭐뭐뭐뭐 아는 장부예요. 공장은 뭐야? 장인입니다. 장인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가 있다. 이 명부가 있어야지 불러들여서 부역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장 안에 올려 물품을 생산, 농민들을 부역 동원해서 보조하게 합니다. 기술자를 조사한 장부가 공장 안입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국가 수요품, 기술자들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걸 만들어요.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관청수고업은 농민의 필수품을 주로 만들었다면 틀립니다. 귀족 중심 경제입니다. 칼, 창활, 무기, 가구, 금은세공품, 견직물, 마구, 말 탈 때 쓰는 용구가 마구지. 그다음 소수공업, 특수행정구역 소예요. 향소 부곡 중에 소예요. 금은, 철구리, 실, 각종 옷감, 종이, 먹 등을 생산합니다. 곡물로 세금으로 납부했고요. 사원수공업, 사원에서는 기술이 좋은 승려와 노비가 있어 배, 모시, 기와, 술, 소금 등 질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만들어진 물품까지는 요식표는 전혀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승려의 상공업 활동 보시고요. 자, 민간수공업. 자, 민간수공업은 농촌의 간의 수공업 중심입니다. 네, 여러분, 그 당시에 뭡니까? 그 당시엔 농업 중심 경제고요.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집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있는데 가장 많이 만드는 건 옷감이죠. 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무슨 마트라든가 아니면 여기 옷가게 가서 옷을 사 입지만 그 당시엔 뭐 하는 거야? 옷을 집에서 지어 입은 거야. 또 국가에서 뭡니까? 삼배를 짜게 하거나 뽕나물을 심어서 뭡니까? 뽕나물을 뭐가 먹어? 뽕잎을. 누에가 먹지. 누에가 먹어서 누에의 고치를 뭡니까? 비단을 만드는 거야. 자, 이걸 장려합니다. 직물, 농민들은 직접 사용하거나 본인이 옷을 입거나 곡물로 바치거나 팔기 위해서 삼배, 모시, 명주 등의 옷감을 만듭니다. 자, 고려 후기 수고업. 수요 증가. 고려 후기에는 고려 전기보다 유통경제가 발달, 수고업의 수요가 증가했고요. 민간 수고업 발전, 놋그릇, 도자기 등을 민간 수고업에서 거의 생산했을 뿐 아니라 대나무 제품, 명주, 삼배, 모시, 종이 등 다양한 물품을 민간에서 만듭니다. 이거 보시고요. 까지 우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뭐라 했죠? 농업 기술입니다.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문화활동을 전후한 시기의 농업 기술의 발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자, 서예산 간결은 구양순체 대신에 송설체,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문화파트에 나와요. 자, 고려 태조에서 숙종 때까지 역대 임금의 지어 정리한 사략이 편찬됐다. 고려시대 후기에 성리학이 들어온 다음에 이재현이 사략을 써요. 문화파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뭐야? 우선 시대를 묻는 거고요. 고려시대 후기다. 자, 그럴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맞네. 앞에 얘기했죠? 원의 농상지배 속에 앞에 얘기했죠? 들어옵니다. 이게 투입됐습니다. 우경에 의한 신경법이 일반화되었다. 맞아요. 기역, 니은, 티키, 답이에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마지막 리을만 아니에요. 만 아닙니다. 자, 상품 작물이 광범위하게 재배. 이건 조선시대 후기죠. 상품 작물이 많이 재배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후기밖에 없습니다. 광범위하게 재배.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고려시대 농업기술입니다. 고려시대 발달한 농업기술이 뭡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현삼작의 윤작법 보급, 우경에 의한 신경법의 일반화, 가축의 뒷걸음을 이용한 비료의 보급에서 1, 2, 4번은 맞고요. 씨앗의 저장법, 모내기법의 보급이다. 모내기법이 뭡니까? 남부지방에 시행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씨앗의 저장법과 모내기법의 보급을 뭡니까? 묶어서 낼 게 뭡니까? 이건 조선시대 전개동서 농사직설. 농사직설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모내기법만 남부지방에 보급됐다 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세트로 나왔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농사직설에 수록된 내용이고요. 자, 뭐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되냐? 왜냐면 이 농사직설이 뭡니까? 최초의 자주적 농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농서기 때문에 이게 출제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 낼 게 뭡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농사직설 내용은 당연히 아셔야 돼요. 워낙 중요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 무슨 구석탱이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책 농서 꺼낸 다음에 내용이 뭐냐 할 경우에 그건 뭡니까? 욕 나오는 문제인데 농사직설이 이렇게 나올 경우 뭡니까? 이건 뭐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뭡니까? 잘 정리 있어야 됩니다. 예, 살펴봤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뭡니까? 이어서 경제 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